최강록 셰프님 잠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이게 많이. 죄송한데 약간 취조하는 멘트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색한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하면서 신경 쓰이고 눈치 보였던 적 말이죠. 얘기 좀 하고 있어. 다음 거. 몇 시에 오셨어요? 1시간 넘었나? 계속 이렇게 짖는 걸 계속 1시간 2시요. 계속 들은 거예요? 어서 마른 웃음. 아, 굳이 이렇게까지 남에게 신경 써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사회인으로 살다 보니까 관계로 엮여 있는 것도 많고 점점 나이 먹고 느끼는 건 대화를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를 어려워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말주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좋아하는 질문법,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더하면 분명 지금보다 더 괜찮은 방법들을 찾아 나갈 겁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말투와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라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무거운 톤과 표정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의견이 부정적으로 전달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을 아주 짧게 핵심만 전달드려보자면요. 메러비안 법칙이라는 것에 따르면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55%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요. 심리학 및 조직행동학 전문가인 반클리프, 드두루, 맨스테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서 사람들과 설득하는 상황에서 분노 표정, 안 좋은 표정을 지은 사람의 제안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경직되는 반면에 긍정적이고 좋은 표정을 지은 경우 상대방이 더 협조적인 태도로 바뀐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투가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표정을 좋게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표정에 신경을 안 쓰시거나 소극적이시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표정을 보통 이렇게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얼굴 근육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어색함을 느낍니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표정에 아주 쉬운 꿀팁을 드리자면은 입술을 기준으로 해서 입술 위쪽은 들어주고 입술 아래쪽은 내려주는 느낌을 가지면 아주 쉽게 웃는 좋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입술 쪽의 구륜근과 구각거근을 옆으로 벌리며 위로 올립니다. 아래 입술과 턱 쪽인 하순하재근을 내리면 치아가 보이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고요. 또한 광대 쪽인 대관골근과 눈 근육 쪽인 안륜근을 올려주면 눈빛이 선명해 보이고 이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근육이 어디다 하면은 어렵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표정들을, 이런 웃는 표정들을 많이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핀터레스트던가 혹은 구글 같은 곳에서 인상이 좋다고 생각되는 뭐 연예인들,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표정을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웬만하면 배우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델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표정을 짓는 게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샘플이 될 거예요. 한 사진당 10초씩 따라하고 그 따라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걸 10초간 유지해보세요. 이렇게 3일만 해도 웃는 모습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특히 말투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과의 대화의 결 자체가 달라질 텐데요. 그 이유는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협하지 않는 말투, 즉 온화한 어조, 완곡한 표현,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걸 구사하면은 비판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들을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캐롤 킨제이 고만은 좋은 표정과 온화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 전문성과 협업 의지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인상이 좋은 것만으로도 와, 이 사람과 일해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 왠지 일이 잘 된단 말이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견을 전하는 방식인 건데요.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전하라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의 대화법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장에는 안성재 셰프보다 경력이 많거나 심지어 함께 일을 했었던 선배들이 있기도 해서 이게 평가하기가 무척 어려운 곳이었을 겁니다. 말 하나를 하더라도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였겠죠. 그런데 안성재 셰프는 상대방들에 대한 피드백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매우 잘 전달합니다. 서울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맛의 섬세함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만의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도전 정신은 따라갈 셰프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최 셰프님이 뭔가를 만드셨을 때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우선 갖고선 들어가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네, 셰프님.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참가자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아주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거는 무척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본인이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너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나 너에게 이런 거 본받게 돼, 이런 뉘앙스의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면서 내심 뿌듯해지죠. 네, 이처럼 좋은 칭찬을 받게 되면은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자신의 부족한 점, 상대방에게 듣는 의견에 대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더 수용할 의지가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긍정심리학에서 많은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전문 용어가 많은데요. 너무 재밌는 자료들이어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또 브로드 앤 빌드의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것은 긍정적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인지적, 심리적 수용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즉, 안 좋은 말도 좋게 들린다, 좀 공격적인 말도 여유롭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중한 조언을 우리가 막 기분이 안 좋다 보니까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피드백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로세스가 먼저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듣는 사람의 의욕을 향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비판과 개선 의지가 향상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제시합니다. 안성재 셰프가 이런 거를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은 5대1의 매직 비율을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조너선 고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연구한 연구 결과라고 할까요? 여기서 유래한 개념인데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룸메이트 아니면 친구든 뭐 직장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 칭찬이던가 존중 표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5번 할 때마다 부정적인 상호작용, 뭐 비난, 무시, 아니면 센 의견, 이런 거는 한 번 이하만 일어나는 게 비율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연구해 본 결과 5번은 좋은 말을 하고 한 번 정도를 나쁜 말을 하면은 그 관계는 건강하게 오래 가고 서로 더 발전시키더라, 이것인데, 만약에 서로가 긍정적인 표현을 한 번 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5번 한다, 1대5 비율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나의 능력도 하락시키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파국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정적인 대화를 인간이다 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한 대화로 인해서 감정에 금이 가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5배 이상 더 많이 표현을 해주는 습관을 가지면 이러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5배 이상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인 게, 저 같은 직업이던가 비슷한 분들은 고객을 상담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고객분들을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에 대해 좋은 점들을 말해주면 확실히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할 의견들에 대해서 더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회심리학 연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가 어느 순간 솔직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대세가 되어가지고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례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사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간혹가다 합니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삭막해진 환경일수록 커뮤니케이션에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저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보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의견 너무 좋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도 같이 배합해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칭찬하라입니다. 앞서 말한 2번째 주제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제는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려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뭔 이야기 하지? 내가 말을 먼저 건다 쳐. 근데 상대방이 대화하기 싫어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2004년에 이에 대해서 사회심리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자면 원래 처음부터 남을 배려하거나
원래 처음부터 타인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찾는 그런 걸 파악하는 능력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거 타고나야 돼, 커뮤니케이션 왜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회적 연구 결과 자료들처럼 연습하면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늡니다. 이런 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천재 이승국이라는 유튜버 분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상대방들이 아주 큰 만족을 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Hi, Dwayne. Hello. It's great. I just called you Dwayne. Yes. It's a personal honor to be here with one of my childhood superheroes. It's good to meet you too. One second. Hey, Hiram. Sorry. Sorry. Okay. Let's start this again. I think this interview is going to be great. So I'm going to get him to. Okay. Hiram, can you stand there and just shoot this interview? Thank you. He's from South Korea. He's a big fan, so this is going to be awesome. The film Hopes and Show was partly filmed in Hawaii, and you spent some of your early years in Hawaii, and you even joined one of the protests days ago in Hawaii. And Polynesian culture, specifically Samoan culture, is a huge part of your life, which is featured in the movie. So, how proud are you right now, right here? Wow. That's a great question. And thank you for framing it the way you did and bringing up that other information. I appreciate that. 너무 잘하죠. 저도 대화하는 게 무척 어려웠던 사람이어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천재 이승국님, 우리 안성재 셰프, 아니면 뭐 여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배웠던 실전으로 썼던 좋은 노하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사례를 말해보고자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친한 지인이 있었어요. 그 친한 지인과 한 분은 그냥 얼굴을 아는 사람 정도였고 함께 셋이서 만나야 됐던 날이 있습니다.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은 어색하고 에너지 빨릴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여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시도를 하는 거죠. 실전으로서요. 만나기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위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뭐냐면 그분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살펴봤습니다. 뭐 스토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서 최근에 이분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정말 깊게 보지도 않았고요.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썼어요. 이렇게 이분이 봤던 곳들을 대충 본 다음에 이분이 다녀왔던 곳을 그냥 다른 인스타 해시태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대충 보였고 그 장소를 웹서핑을 통해서 어떤 곳인지 막 찾아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거기 A라는 곳 다녀온 적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너무 스토킹한 것 같잖아요. 너무 티가 나니까 약간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예쁜 디자인을 보러 가는 걸 뭐 좋아하신다던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평소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세요? 라고 광범위한 질문을 하면은 선택을 빨리빨리 잘하거나 이런 거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뭘 대답해야 될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예시를 주는 거죠. 디자인을 보러 가는 걸 좋아하신다든지 이렇게 던지는 거. 저도 그거를 활용해 본 거죠.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조금 서로 낯선 상황이었지만 눈이 커지면서 저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좋은 감정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상대에게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주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대화에서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주게 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대화로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니까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대화 능력이 이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야, 뭐야,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 SNS 몰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질문하면 좋아할 만한 질문 리스트를 마음속에서 한 최소 3가지 아니면 5가지 정도 간직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리포터 했을 때 진짜 엄청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하거나 사람들과 상담을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본은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은 좋은 기억들을 꺼내주는 겁니다. 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재밌게 본 드라마던가 영화 있으세요? 최근에 맛있게 먹어본 음식이 있으세요? 는 어떻게 되세요? 등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찾아보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면서 질문해주고, 이렇게 상대방을, 내가 약간 천재이승국 같은 포지션이고 상대방이 스타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누구나 뻔히 하는 대화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다음에 경우의 수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전 보통 ENFP 나와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러시구나 이렇게 대답하고 침묵하면 조금 어색하게 갈 수 있지만 ENFP시구나 그러면 뭐 여행이던가 색다른 체험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이렇게 그 특징을 활용해서 2차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면 뭐 다른 대화로 또 대화해 나가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더 신나는 마음으로 가까워질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약간 점쟁이 스피치라고나 할까요? 점을 봐주시는 분들이 언니는 사람들에게 너무 정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네 크게 되었던 사람 2명 있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맞으면 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대화하는 건 점술 상담가들한테는 전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좀 강압적이고 무례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여기서 핵심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끝나시면은 당장 메모장을 켜서 10가지 질문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생각보다 적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적으셨던 리스트들을 꼭 하나 정도는 보고 직접 질문해보세요. 아주 큰 효과를 누릴 겁니다. 자, 오늘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한 내용들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도 AI 시장의 성장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먼 스킬, 즉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공감 능력이라고 세계경제포럼, 맥킨지, 구글, 링크드인 같은 다양한 거대한 곳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 왜 배우냐? 야, 커뮤니케이션 왜 배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연습하다 보면 늡니다. 꼭 타고나지 않아도 본인이 가진 잠재력만큼 찾지 못할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제 채널이니까 간단한 홍보 영상 남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표정과 말투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긴 인터넷 강의가 제 사이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보고 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상과 다른 주제이지만 내 삶을 바꾼 인생 역전 독서법이라는 저의 책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 혹은 저의 발자취가 궁금하신 분들께는 이 책도 추천드려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너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